2005년 스탠포드대 졸업연설에서 죽음과 맞닿았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찹스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다며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을 마친 그는 연설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사람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그 때문에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이 등장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과거 90년대에 등장했었던 가상현실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실제로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이고, 가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으로 만들어낸 세상, 그래서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주로 컴퓨터나 디지털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름 아닌 영국의 찰스 휘튼 스통경에 의해 1852년에 개발되었으며 오늘날 3D 디스플레이 기술이 근원이 되는 스테레오스코피 기술입니다. 한편 1932년 발표한 SF 디스토피아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도 촉감영화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미국의 SF 작가 스탠리 G 와인바움이 1935년에 서술한 피그말리온 안경을 최초로 홀로그램, 촉각, 후각 등의 가상현실의 상세한 개념이 등장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가상현실 기술의 원천은 1968년 미국 유타 대학의 이반 서덜랜드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연구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69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아폴로 계획을 진행하면서 승무원들을 훈련시킬 컴퓨터 상호작용 반응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부터 발전되고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에 가상현실의 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극도로 고조되는데 1989년에는 가상현실에 대해 다룬 SF 걸작,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가 등장하며 영화 매트릭스, 토탈 리콜 등등 대중문화에서 가상현실을 소재로 한 작품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콘텐츠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고, 그 도피하고 나서 만들어낸 세상은 현실보다 더 나은 것이길 원하죠. 현실과 같은 유사성을 가지면서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 싶어한다. 이것이 가상현실의 기본입니다.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으로 그런 영화였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사들이기도 하였고 닌텐도에서도 가상현실 붐이 일자 휴대용 콘솔 게임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1995년에 버추얼보이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가상현실을 상용화시킨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기도 하고 눈에 비춰지는 빨간색 LED가 눈에 피로감을 주었습니다. 장시간 플레이 시에는 시력에 손상을 줄 정도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작이었던 게임기 슈퍼 패미컴보다도 한참 뒤떨어지는 기술력과 컨텐츠 부족으로 인해 1년 만에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술력이 사람들이 실망하는 계기가 되었고 상업적으로 침체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현실 기술에 대한 대중의 수요 및 관심이 다시 증폭된 것은 다름 아닌 서브컬처 문화의 발전에 따른 것인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크라이시스를 필두로 하여 게임 그래픽의 급격한 발전이 있었고 일본 반다이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 다텍이나 애니메이션, 소드 아트 온라인 등 대중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뤄진 가상현실 게임에 대한 서브컬처계의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현실적인 가격으로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는데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기는 MS사의 키넥트입니다.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보인 키넥트를 통해 대세로 떠오른 가상현실 입력기기입니다. 본래 모션 캡처 카메라는 마커라 불리는 공 모양의 센서를 전신에 부착해야 정상적인 모션 인식이 가능했으나 기술의 발전에 인해 마커 없이도 모션 인식이 가능한 기기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키넥트를 필두로 하여 가정용으로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대중적인 가상현실 입력기기라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그런 모션 캡처 기법이 사용됐던 거는 미스터 고라고 고릴라가 야구를 하는 영화였잖아요. 그 고릴라가 사실은 사람이 그 모션 캡처 장비를 착용을 하고 고릴라처럼 연기를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도 그 헐리우드 영화의 제작비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제작비를 썼었죠. 그게 250억인가 그랬습니다. 나사에서도 키넥트를 활용하여 로봇의 움직임을 입력할 기기로 연구하고 있고, 또한 경찰과 군인들의 모의군사 훈련 시뮬레이션을 키넥트를 활용하여 모션을 캡처하고 동작을 인식해 실제 전투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일본에서는 키넥트를 활용하여 아바타를 대신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키넥트는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고 심박수를 체크하기도 하며 어둠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모션을 인식할 정도로 성능이 높아졌습니다. 2014년 3월 25일 페이스북에서 23억 달러로 기업을 인수했다는 기사가 올랐습니다. 23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이 기업은 무엇일까요? 그 기업은 오큘러스사입니다. 오큘러스 리프트는 오큘러스의 사장 팔머 럭키가 디자인하였고 제작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입니다. 3D 게이밍을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개발자 스타터를 통해 수많은 개발자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FPS 게임의 아버지 존 카메카, 밸브 코퍼레이션까지 끼어들게 되어 현재까지 존재하는 어떤 게임용 HMD보다 장래가 밝을 수 있다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수많은 HMD가 90년대부터 제작되었고 사장되었지만 오큘러스 리프트만의 독특한 점은 넓은 시야각과 빠른 반응 속도입니다. 오큘러스 리프트는 게이밍에 적합하며 이브 발키리 등의 게임이 공식적으로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오큘러스 리프트는 여기에 저렴하면서도 반응 속도가 빠른 헤드 트래킹 장비를 결합하였는데요. 그 덕에 머리를 움직이게 되면 응답 지연없이 자연스럽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한 키넥트나 다른 바디 트래킹 장비와 결합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300달러대의 저렴한 가격은 가정용 HMD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데요. 이 가격이 비싸다 생각이 되신다면 오큘러스 등장 이전에 출시했던 HMD 가격이 100만원대 가격인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너무 비싸다 생각이 들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스마트폰과 하드보드지로 제작 가능한 구글 카드보드도 있습니다. 제작 도안도 공개되어 있는 데다가 인터넷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성본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가상현실 기기들이 출시되고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현실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미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은 VR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 오큘러스사와 손을 잡고 기어 VR을 출시하였고, 그를 뒤이어 HTC와 소니에서도 HMD 기기를 같이 출시하게 됩니다. 구글에서는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2012년 구글 글래스를 발표하고 조만간 정식으로 출시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정식 출시 발표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MS사에서 홀로렌즈를 출시하였는데 홀로렌즈의 성공 가능성 여부에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몇 년째 지지부진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구글 글래스가 치명타를 먹게 되었다는 내용에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류에게 컴퓨터로 인해 세상이 뒤집히고 스마트폰으로 인해 세상이 다시 뒤집혔다면 이것이 완성되면 인류 IT 기기 역사에 한 획을 다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VR 기기가 앞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오감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상현실 기기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현실에서 나가지 않아도 가상현실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 매트릭스처럼 말이죠.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가상현실은 인간의 존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가상현실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미래를 상상하세요?